여보세요? 사장님, 저 미쓰리예요. 네, 아직 안 떠났어요. 지금 가려고요. 사무실 키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무실 키 옆방 미쓰김에게 맡겼거든요. 죄송해요, 사장님. 그럼... 미쓰리, 잠깐만.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요.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 거야? 글쎄요, 내려가 봐야 알겠어요. 이것 봐, 미쓰리.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미쓰리, 이렇게 흔적 좀 뽑아줘. 네, 사장님. 아,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언제 퇴근해요? 좀 더 있다. 이따가 언제예요? 내일 새벽에요? 아직 처리할 게 더 남았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미쓰리 퇴근해야겠군. 그만 일어나. 사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이거 마저... 어서. 처녀가 밤늦게 다니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제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저한테 사무실 맡기셔도 사고 안 날 테니까요. 사모님 지치시겠어요, 매일. 미쓰리는 안 지치나? 전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는 모습은 아름답거든요. 전에 있던 미스박은 퇴근 시간 연장해서 혹사시킨다고 관계기관에 고발까지 했었다고. 이것만 처리하고 갈 거예요.
내일 오전 9시 반 무역협회 들르시는 거 아시죠? 그래. 아 참. 콜택시 타고 가요. 아니에요. 술 취한 남자 손님들하고 합승이라도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 저 씩씩해 보이지 않으세요? 시키는 대로 해요.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끼리 해요, 그냥. 아빠 안 계시면 어때요? 더 오붓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 우리 엄마 이쁘기도 하지. 상수랑 제가요, 아빠 목까지 즐겁게 해드릴게요. 상수야! 상수야! 얘가 자나? 아우, 장꾸러기. 벌써 꿈나라예요. 우리들이 그냥. 엄마! 들어가자. 엄마! 들어가자라니까? 아, 왜 신경질 내고 그래? 아빠 늦게 들어오신 게 뭐 내 탓인가?
여보, 아니 왜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글쎄 이게 무슨 날이긴 한 모양이구만. 누구 상수 생일이야? 자자고 고단해요. 당신 누구예요? 자는 거예요? 자냐고요? 자야지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무역 협회 가야 해. 베개에 귀만 닿으면 코고는 당신 돼지 같아요. 아휴, 골돼지. 그거 또 언제 구입했니? 요거? 내가 구입한 거 아니야. 우리 은지 아빠가 홍콩 갔다 오면서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통과했니? 그러니까 꽤 좋다고 했잖아. 통관세가 얘 알맹이와 맞먹는다? 설마 대단하네. 살 좀 붙여서. 이거 말솜씨 좀 멋있다. 야, 굉장히 우아하다. 응? 여기. 아유, 기분 좋겠다 너 그런 거 선물 받고. 응? 오래 기다렸어? 아니, 앉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셋이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듣는 척해. 알았어? 고마워. 남편보다 낫다. 어이구. 왜? 서방님이 귀 빠진 날이라고 사랑 좀 안 해주시든?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죽고 싶어. 맨날 죽고 싶대. 싸움만 했어. 아이고. 싸울 상대라도 있으면 좋지 뭘 그래. 1년은 절반은 출장이라고 얼굴 구경도 안 시켜주는 남편보다 낫지. 어머, 아 이뻐라. 이쁘지? 이쁘다. 야, 잘 샀는데. 얘는 왜 안 늘니? 맨날 툴툴거리는데도. 뭐 마실래? 커피 마시고 장소 옮기지 뭐. 그래? 커피 통일.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디로 갈까? 뷔페 갈까? 차원낮게 뷔페는 살쪄요. 비계. 아이고, 아우, 신경 쓰. 왜 이렇게 군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운동 부족이다. 사랑의 욕구불만. 숲탕 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온천 가자. 온천? 왜? 겁나니? 아 너무 늦지 않았어. 넉넉 잡고 4시간이면 충분한데 뭘. 기분 좋으면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야 없지. 임자가 버젓한데. 가자. 은정이 기 빠진 날인데 때 빼고 강도 내고. 응? 좋지. 그래. 뜨끈한데 푹 잠그고 나면 서방님에 대한 원망도 한결 풀어질 거야. 자, 그럼 통과. 통과. 어때? 기분
좋지? 그래. 계속 남편보다 낫구나 니들이. 말하는 은경이 쟤도 바가지 꽤 긁나 봐. 그래. 옛날에 남편 무서워서 외출도 안 트니. 저라고 별 수 있니? 나이가 얼만데? 어른 됐다. 아무리 남편을 어려워하던 여자라도 40이 가까워지면 겁이 없어진대더라. 어때? 좀 나아졌어? 그대로 좋아. 자, 우리 그러지 말고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 그리고 한 번 돌아. 네가 낼 거야? 고수급 쳐서 딴 사람이 내야지. 물론이지. 자, 뭐야. 난 잘 못 치는데. 아이 길은 알 거 아니야. 아이고야, 잘못하면 거랑이나 팔아. 어서. 빨리 와. 누가 패 잡을래? 아, 나다. 자, 네가 뛰어. 근데 집에는 언제 가니? 젖대기처럼 보채긴 떼놓고 안 갈게. 걱정 말어. 아이고 참. 남편 홍기도 없는 안방 서둘러 들어가 뭐 하려고? 허벅지꼴 주려고? 그래, 요령 있게 살아. 요령 있게. 인생은 즐겁고 짧은 거야. 자, 잡아. 마누라도 가끔 집 밖에서 놀 수 있다는 자극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물론이지. 새 남자도 웃긴다고. 허건 날 집안일 밖에 치닥거리나 해주면 황제가 시녀보다 나빠요. 적당히 깡도 부려야지. 어? 어머 코스다. 자, 너. 아 피곤해. 자료 뽑아서 회사 찾아가 생산 능력 검토하고 가격 협의까지 보고 오는 길이야. 참 사장님, 대만 금속 상사에서 애시 6만 불 떨어졌어요. 그래? 저녁 안 했지? 아직이요. 나가자. 어차피 늦었는데 집에 가서 먹을래요. 아직 처리할 게 많아. 먹고 가자고. 왜 웃나? 아니요, 아무것도 미스린 애인이 있나? 없어요. 그럼 결혼해서도 함께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신랑감을 구하라고. 내 사무실에 오래 있어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야. 결혼한 뒤까지. 아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나? 아유 사모님이세요?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어. 엄마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이때껏 이러고 있지. 상수는요? 몰라. 엄마 어디 가시고요? 외출하실 거지. 아무튼 나 갈게. 저 저녁은 다 챙겨놨으니까 문단속 잘하고 해.
영애야. 그래. 맨 끝으로 네 잔. 자, 은정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배. 어떻게 분위기 한번 조성해. 그럼 이왕 왔으니 본전 빼야지. 아주 우아하게. 자, 가자. 그래. 자, 빨리들 나와. 왜 안 일어나? 난 여기 있을게. 그래. 자, 우리끼리 가자. 아유, 아니야. 얘 좀 봐. 우리가 뭐 타락하러 온 줄 아냐? 일어나, 빨랑빨랑. 자, 어서. 난 여기 이래. 실례합니다. 네. 한번 주시죠. 자, 나가실까요? 좀 빨리. 실례하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걱정 마세요. 전 춤 못 춰요. 네, 괜찮습니다. 이건 놓으세요. 전 춤 못 추는데. 나가세요. 누구세요? 이제 오세요. 엄마 뭐라고 네가 문을 여니? 엄마 어디 갔니?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어딜 갔는데? 모르겠어요. 몰라? 네. 학교에서 왔을 때 이미 안 계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몇 시인데? 네. 상순 자냐? 상수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야? 아니 여태 뭘 하느라고? 그 녀석 이제 3학년 아니냐? 학교 밤은 일찍 들어와서 공부를 할 것이지. 아빠한테 배웠나 보죠? 뭐라고? 아빠는 맨날 늦으시잖아요. 아니 예수야 누가 늦고 싶어서 늦냐? 일 때문에 늦지? 일은 해서 뭐해요? 맨날 한밤중까지. 너희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짓 아니야? 누가 뭐 일하기 좋아서? 저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는 것보단 아빠랑 오붓하고 단란한 시간 갖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아빠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빠한테 일벌레나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돼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우린 아빠랑 같이 영화 구경도 가고 스키장에도 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날마다 할랑대고 놀기만 하면 뭐 돈이 어디서 저절로 나와? 다른 집 아빠들은 아빠처럼 일 안 해도 다 잘 살아요. 인석아, 사람이 어떻게 일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니?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밤낮없이 뛰니까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잘 산다는 의미가 뭔데요?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너 아빤 아마 제가 어디에 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쵸? 참 기가 막혀서 아무리 어리고서는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지혜비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감사하긴커녕 퇴를 야단니 그요? 나 보니 참.
뭐하고 이제 오니? 영아 이때 뿅뿅뿅 놀고 왔다 왜? 거기 서. 아빠 일찍 들어오셨네요? 뭐가 어째? 이놈의 자식이? 여보세요. 아니 당신 웬일이야 이 시간에? 뭐야?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당신이 맨날 늦으면서 모처럼 한 번 늦은 거 갖고 뭘 그래요? 뭐가 어째? 당신은 나한테 화낼 자격 없어요. 마녀 아내는? 남자들은 정말 웃기지. 자기들은 밖에 나가 이 핑계 저 핑계 먹고 마시고 놀고 여자들 만나고. 에휴. 바빠 죽겠다고 지 마누라도 안 쳐다보면서 설마 여자야 만나겠니? 모르는 소리 말어. 우린 이제 늙어가는 여자야. 가피연한 꽃인 줄 아니? 세상 사는 멋도 맛도 없는 남편. 여자 문제로 속 안 썩으니까 그나마 봐주지. 경란이 남편 여자 사고 또 쳤대더라. 요조를 내려고 그 여자를 만났는데 글쎄 어찌나 이쁘고 싱그러운지 자기가 남자래도 반하겠더래. 꼭 여자가 유혹을 해서 남자 맘 쏠리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흘러가는 세월 붙잡아 매들 수도 없고 그저 간수 잘하는 게 상책이야. 너도 조심해. 여기서 새로 왔다며. 응? 고마워. 고맙긴. 잘 가. 내일 전화할게. 그래, 잘 가. 잘 가. 가자. 안녕. 앉았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친구들이 마련해준 생일 파티예요. 당신은 마누라 생일도 기억 못하는 남자잖아요. 친구들이 당신보다 나아요. 난 내 생일도 몰라. 장해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시콜콜 다 기억하고 사나?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을 못하겠죠. 뭐야? 아니 무관심해서든가. 당신보다 더 큰이라는 훌륭한 남자들도 아내의 생일 정도는 기억합디다. 아니 그까지 생일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해마다 그래. 이거 귀찮게 소리. 당신이 아내 존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니까 시시하겠지만 난 안 그래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뭔데요? 서로 관심 갖고 정겹게 사랑하며. 애들 간수나 잘해. 아, 지금 사랑 타령대로 놀라야?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고.
나 혼자 낳은 애들 아니에요. 뭐야? 당신은 애들한테 뭘 그리 아빠 노릇을 잘했어요? 이 일하기 바쁜 사람이 그럼? 일! 일 핑계 대서 빠져나가지 말아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의무, 도리, 일만이 다가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무역회사 하나 꾸려가면서 맨날 그래서 손바닥만한 회사 하나 꾸려나가니까 날들 어떻게 달란 얘기야? 세상에 처자식 가진 남자가 자기만큼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달란 얘기야? 적어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죠. 기본적인 의무가 뭐야 대체? 최소한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결혼 생활 16년 동안 당신 11시 이전에 돌아본 게 몇 번이나 돼요? 당신은 아내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남자예요. 지급하게 굴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한텐 이렇게 사는 게 고급스러운 거군요. 그럼 뭐하러 결혼을 했어요? 일이나 파묻혀 혼자 고상하게 사시죠? 설마 감춰둔 여자가 있는 건 아닐 테고. 사장님, 괜찮아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미스, 견적 좀 뽑아보고 이건 텔렉스 좀 보내줘 바로. 네, 사장님. 네, 유한 상사입니다. 네?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강물산 강 사장님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강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천만에요.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그래요. 예. 예. 아, 한 잔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러면요. 예. 예, 그러죠. 오늘 밤이요? 예, 그렇소요. 예. 그럼 이따 저녁 때요. 예. 미슬이 술 좀 하나? 요즘 저녀들 맥주 정도는 음료수라며? 잘 마시진 못하지만 분위기는 맞춰요. 그래. 미슬이 시집 가면 남편 내도 참 잘할 거야.
오세요. 손님 오셨어요. 예. 어서 와. 아이고 뭐하니? 웬일이야?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우나 안 갈래? 사우나? 응. 아리랑 백화점에 5일장 쓴다니까 쇼핑도 하고. 아줌마 주스 좀 줘요. 예. 아 영희하고 숙자도 온댔어. 가자. 고스톱이나 치자. 뭐야? 아이고 참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아이 참.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석이 아빤 출장 한 달 더 연장이란다. 안 됐다 생각고. 생가분으로 또 이골이 났어 야. 갈 거지? 누구는 뭐 별스럽게 사는 줄 아니? 여자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래. 남편 뒷바라지 자식 치다거리 하다가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머리 큰 자식들은 자기들 세계다 부모님들 관심 갖는 거 간섭하는 거 같아서 싫어하고 남편들은 자기 일에 바빠 마누라 늙는 것도 모르고 얘 우리 나이쯤 되면 그래도 친구밖에 더 있지 않니? 우리 마음 알아주는 거 친구밖에 더 있어? 응? 안녕하십시오. 그래. 이게 오늘 너무 신선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덕분에 저희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금명가는 또 한잔합시다. 에? 그럼요. 자, 그럼. 아기. 그래. 자, 조심히 가십시오. 취하신 거 아니죠, 사장님? 취하긴. 음주운전 안 하려고 미쓰리한테 도움 청했잖아. 수고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미쓰리가 취했겠군. 약간요. 꽤 마시던데. 승진시켜 주실래요? 술상무려. 참 집이 어디라고 했지? 양지동이에요. 꽤 멀구만. 가자고 내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전 그냥 버스로. 같은 방이 아니야. 가자고. 안녕하십시오. 자, 타요.
버스로 다니나? 네, 고생이 많군.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요즘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 불빛이 참 아름다워요. 잠깐 강바람 좀 쐴까? 괜찮군. 고향이 충청도라고 했던가? 네, 언제 올라왔어? 중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진학할 형편이 못 돼서 공장에 취직하려고 4,000원 일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심부름 센터에서 급사 노릇을 하게 됐고 급사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정보센터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 마쳤고요. 기특하군. 가족은? 아버진 작년에 돌아가셨고 시골에 할머니, 엄마 그리고 막내 동생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혼자 지내나? 얼마 전까진 군대 간 남동생과 같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나? 제가 조금씩 보내드려요. 미쓰리 월급이 30만 원도 채 안 되지 않나? 시골엔 얼마씩이나 보내드리나? 10만 원이요. 1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 그래도 엄만 매달 부자 된 기분이시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못 만져본 돈이라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아버진 참 무능한 분이셨어요. 무책임하고요. 옛날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시군.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전 일에 몰두한 남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자 모습 보기 좋아요. 존경스럽고 멋지고요. 전 아마 결혼하면 남편 게으름 피우는 건 죽어도 못 볼 거예요. 제가 우습죠? 아니, 조금도 기특하고 이뻐. 사모님도 이쁘시죠? 그럼 미인이지. 그러실 것 같아요. 됐어요, 사장님. 이 집인가? 아니요, 전 여기 내려서 걸어가면 돼요. 가, 집 앞까지. 아, 됐어요. 그만 내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히 가세요. 응?
너 정신 차려. 경란이 꼴 대지 말고. 방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귀가시가 늦는 남자들 뭐가 있어도 있는 거야. 지둥지 찾아들기 싫은 남자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잖니? 당신이에요? 애들은 자요. 일찍 들어왔나? 여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 고단하겠군요. 약간. 뭐 했어요 사무실에서? 이랬지 뭐해. 사무실에서 여자 끼고 술 마시면서요? 무슨 소리야?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누구예요 그 여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여자예요? 우리 사무실 비서야. 한강물산 강 사장 술 대접하느라고. 그런 자리 여기서 왜 끌고 다녀요? 내 대신 술 좀 처리해달라고 했어.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당신 과부 될까봐. 그 여자 술집 호스테스 했대요? 뭐야? 도대체 술을 얼마나 잘 마시게? 그만해 둬. 말도 안 되는 술을 하니까 그렇죠? 다 못 마시면 밑에다 그릇 놓고 쏟아부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쏟아버릴 술을 뭐하러 주거니 받거니 해요? 입 다물고 잠이나 자. 네. 누구시죠? 아가씨가 미쓰리? 저 혹시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혜지예요. 앉으세요 이쪽으로. 사장님은 잠깐 나가셨어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커피 드릴까요? 난 커피 안 마셔요. 그럼 주스라도. 됐어요. 거기다 잠깐 앉아요. 네. 여기 온 지 꽤 됐죠? 2달 돼가요. 근무하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너무 늦게까지 혹사시키진 않고요? 우리 그이가 일은 좀 자짜하신데. 조금요. 그래도 일하는 건 즐거워요. 네, 유한 상사입니다. 사장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이면 나 좀 바꿔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사모님이세요. 여보세요?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렸어요. 당신은 인복이 많은가 봐요? 네. 유능하고 부지런해 보여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 봐요. 가시려고요? 고생이 많겠어요. 수고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어디서 데려왔어요? 계란이 미쓰리 말이에요. 아는 사람 소개로. 그동안 뭐 했대 어디서? 몰라. 왜 몰라요?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애를 사원으로 써요? 알게 뭐야,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밤일도 잘해요? 야간 근무 말이에요. 당신은 맨날 12시에 집에 오면서 제 시간에 퇴근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 차.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잘하는 것뿐이에요. 잠이 안 와요. 나름 책이라도 봐. 재미없어요. 나 늙은 것 같아요? 늙었지 그럼. 괜찮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잠이나 자. 예, 유원산사입니다. 여보세요. 언제 퇴근해요? 몰라. 미쓰린 퇴근했어요? 그래. 언제요? 나원. 네, 유한 상사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만 가지. 왜 그래?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늦었어. 그만 가자고. 안녕하세요. 앉아요. 네.
사장님 외부 나가셨다고요? 네, 좀 늦으실 거예요. 난 오렌지 주스. 저도요. 주스 두 잔이요. 맞습니다. 늘 그렇게 밤근무했어요? 가끔요.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요? 사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고생 많이 하세요. 고용된 사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유예 시간 착취당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착취라고 생각 안 해요, 사모님. 저 불만 없어요. 그냥 일하는 게 즐겁고 난 좋아서. 불만이 많아요. 내 남편이 비정한 사람은 느껴졌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아니세요. 그인 내 남편이에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늘 그렇게 근무했던 게 아니고 일이 밀릴 때만. 난 미쓰리 같은 여자가 이렇게 근무 여건이 나쁜 곳에 억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사모님, 저 사장님 사무실에 많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다른 직장 구해보도록 해요. 미쓰리 정도의 능력이면 타 직장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직 안 갔군. 왜 그래? 저 뭐 할 얘기 있나? 저 급히 시골 좀 내려가야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시골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혹시 집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 미쓰리한테 무슨 짓 했어? 고자질하던가요? 무슨 해괴한 짓이야? 그게 교양 있는 여자가 할 짓이야? 나 교양 없어요. 뭐야? 교양 없게 부르고 내 탓 말아요. 모두 당신 탓이니까. 뭐가 내 탓이야? 내가 뭘 어쨌기에?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바람을 피웠나 노름을 했나? 그게 알 수 없죠. 나 모르게 감쪽같이 해치웠는지도. 피해망상이로. 그래요. 피해망상이에요.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요. 왜? 사랑받지 못해서요. 철 좀 들어, 철 좀. 나일 거꾸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또다시 그따위 짓을 했다간 용서 안 할 거야.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요. 결코 사랑스러운 아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미쓰리 내보내요. 안 보내. 보내요. 어리문 소리 마라. 뭐가 어림없는 소리야. 세고 센 게 여기서인데. 비서도 비서 나름이야. 아까운 모양이죠. 반반하니까.
암만 붙잡아도 내가 보낼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간섭할 권리 있어요. 없어, 내일이야. 내일이라고요? 그래, 내일. 그럼 난 뭐예요? 대체 당신한테 난 어떤 의미예요?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가 새삼스럽게 무슨 의미를 찾아? 당신 인생은 오로지 일뿐이잖아요. 나 혼자 잘 살자 그래? 당신도 당신 할 일 찾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요? 몰라서 물어? 몰라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세상이야?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당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난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꽃꽂이라도 하고 붓꽃이라도 써보라고. 손에 안 잡혀요. 왜? 당신 날 조금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보, 이제 나 좀 챙겨줄 때도 됐잖아요. 도대체 뭘 챙겨달라는 얘기야? 나도 남들처럼 사람 사는 것 같이 좀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진 짐승같이 살았나? 당신 이 날릴 때까지 손수 선물 한 그릇 사다 줘봤어요? 나 데리고 여행 한 번이나 가봤어요? 왜 꼭 내가 해주길 바래? 있는 돈 알아서 사고 쓰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사고 같이 쓰고 싶단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아프다고 해야 이마 한 번 안 짚어본 사람이에요. 스물둘 어린 나이에 고지시간 집안에 시집와서 숨막히는 시집살이 자그마치 12년이에요. 시집시고 박을 거는 집안에 나 혼자 처박아두고 허구한 날 12시 당신 짐작이나 해요? 그래도 시부모 어려 당신한테 투정을 한번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런 줄이나 알아줘야죠. 왜 그렇게 매정하고 인색하게 굴어요? 따뜻한 말 몇 마디, 쉬는 날 잠깐 시간 내는 것도 그렇게도 힘이 들어요? 맨날 고단해 피곤해 잠이나 자. 당신 날 조금도 거들떠도 안 보니까 내 자신 철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들 나처럼 안 해도 남편 사랑받으며 잘도 삽디다. 당신 만나 지내온 세월 후회 않고 간직하고 싶어도 가슴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당신한테 굶주리고 허기져서요. 애들은 다 컸다고 지들 시간만 소중하고 남편은 일에 미쳐 안중에도 없고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뭘 했나? 내가 차지한 게 도대체 뭔가? 사는 게 허망할 뿐이라고요. 허망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고 뭐 밖에 나가서 한가로운 줄 알아? 내게 너무 목매달지 마라. 세상 사는 온갖 의미를 나 하나에게서 얻으려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잘 관리해봐.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 살림살이에 머리는 녹슬고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요? 술집해요? 나도 하루하루가 벅찬 사람이야. 요즘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도 밖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이라고 지쳐서 들어오면 말이야. 나도 쉬고 싶어. 나 기계 아니야. 기계도 계속 가동하면 고장이 나는 거야.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받는 40대 남자들 사망률 제일 높은 거 당신 알기나 해.
네, 위기의 여자, 남편이 챙겨주지 못한 여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같은 여자, 그런 여자의 얘기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특히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긴장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히 남편들께서는 부인 보고 드라마 속에서처럼 잠이나 자 하지 마시고 무릎을 마주대고 오늘 밤은 얘기를 좀 나누셔야만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 있는 위기의 여자, 그 얘기를 위해서 오늘 몇 분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교수이신 황필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신 이홍식 박사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설가 강희일 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황 박사님이 드라마 보신 소감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그 일이 너무 없는 여성과 일이 너무 많은 남성이 사는 부부, 상당히 불행한 경우네요. 구태 꼬집을 하면은 그 좀 한심한 여성이네요. 남성이 불쌍해요. 강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남자는 저렇게 정말 끔찍하게 바빠야 하고요. 여자는 왜 저렇게 죽음처럼 심심해야 하는지 그런 그 모순이 가정 속에 있다는 게 참 좋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근자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중산층의 그 기혼 부부의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에서 그 남편은 일에만 집착을 하고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전혀 가정이나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는 일에 중독된 한 중년 남편과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도 이제 못 받고 또 아이들로부터도 중요한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에 방황하는 그런 예를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계신 그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와 있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지금 일에 너무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에 그 몰두한다라는 자체는 좋으나 가정에 있어서 애들한테나 아내한테의 어떤 아빠로서의 충족한 그 배려가 없다라는 점,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빠로서는 가정을 위해서 상당히 충실하네요. 드라마를 보니까요. 충실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래요. 여자 나이가 40이 되면 겁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40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 40대 여성들이 아직 40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온천장에 가고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가족 단위로 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온천 간다는 게 문제가 많은 걸로 사회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별로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일에 시달려 가지고 밖에선 일에 위협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위협을 받는 이 남자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불쌍하다고 느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남자는? 글쎄, 남편이 너무 자기가 젊어서 저 생활에 그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그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에만 파묻혀 가지고 그 가정에 좀 등한했다는 게 좀 안 됐지만은 그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저는 그분을 동정해요. 여성은 어느 때 허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 불안한 거와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볼 때 그걸 얼른 안돼요. 그러니까는 그 뭔가의 허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로서는 그런 걸 안 보이려고 하지만 남자의 보는 눈은 또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성들이 외로우면 허벅지를 꼬집는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 그 농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공통된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되진 않나요? 네. 그러면 귀가 시간이 늦은 남자는 다 좀 수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기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또 똑같이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그 드라마에서 그 부인이 또 그 친구들이 귀가 시간 늦은 남자는 일단 의심해라 하는 점은 남편에 대한 또는 남편의 일에 대한 몰이해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해 부족일 수가 많겠죠. 실례지만 바깥분이 일에 몰두하시면 되게 이해하고 넘어가십니까? 일 때문에 늦는 경우라면은 제가 조금 외롭고 또 뭐라 그럴까 혼자 그 되게 이 극 속에서도 지금 이 부인이 굉장히 자상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면은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건 체념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체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미연 여성이시죠? 네.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그 여비서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괜히 고래 싸움에요. 새우등만 타신 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도 열심히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그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쫓겨나게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기성세대들 싸움에 네. 신세대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아깝게 돼. 그 일에 몰두해 있는 남자는 매력스러워 보입니까? 물론이죠. 남녀를 구별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남녀를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일밖에 모른다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일밖에 모르는 거라면은 이해해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세대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일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일을 가짐으로써 남자의 그 바쁜 일이라든가 그 업무적인 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는. 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후 이제 한 40대 여성이 지닌 불만이나 고독 같은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 세대가요.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됐을 때는 내 일이라던가 직업이 있으면은 그 소외감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그러니까는 자식들은 거의 키워놔서 자기들 세계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니까 그 드라마 속의 여인은 그러니까는 자기 세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속의 일부분이라는 어머니나 아내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는. 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황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남편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만점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이 관계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남편이 일만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뭐 체념을 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일을 찾아야 돼요. 자기 일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 자기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약방에 감춰 있죠. 모든 것.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왜 가정주부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 자녀가 저 정도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이 진학 지도도 많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아까 뭐 농담으로 뭐 술 장사를 하라느냐. 차라리 술 장사라도 해야죠. 요즘 농담은 같습니다만은 왜 할 일이 없겠느냐 이거죠. 뭔가 자기가 일을 찾지 않고 남의 일하는 것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고 자기도 일을 찾아야 돼요. 이 박사님 보시기엔 그래도 이 남편이 말입니다. 뛰어다니는 게 자기 부인,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뭐 정신없이 뛰는 거 아닙니까? 조금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잘 건강하게 마시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술을 먹어서 몸에 신체에 해를 끼치고 가정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요즘하게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서 또 정보가 많은 사회에서 일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어떤 그 문제가 많이 야기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의 어떤 그 일이 하나의 그 자기 어떤 욕구의 어떤 대상이 돼서 일 외에는 다른 데 어떤 그 관심이 없고 가치관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일만 추구하고 일에만 저기만 그걸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일은 내깔해 주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정의 일이나 다른 문제는 사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은 엄밀히 봐서는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그 주변에서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외식을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뭐 직장에서 한가하게 농담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싫어하고 경멸까지도 합니다. 릴렉스할 수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부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부인은 그 애들도 둘도 다 자라 있고 네. 가정적으로 부유하고 남편이 돈도 쓸 테면 다 써라. 그렇죠. 예? 뭐 책은 또 마음대로 읽어라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과 또 정신보다 한 육체 고독 같은 건 더 커진다고 안 보십니까? 외국 책들을 몇 권 뽑아봤더니 5권 중에 네. 4권이 네. 아내한테 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되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시대에 자기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들을 읽어보면 여자가 타이핑을 해줬든가 아니면 자료 수집을 해줬든가 뭐 편집을 해줬든가 글을 만져줬든가 뭘 했거든요. 그럼 이 여자한테 상황전을 한번 해보면 지금 5%상을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뭐 가령 자기가 환율도 좀 알아볼 수 있고 말이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수입하고 이러는 데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비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옆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저자들이 왜 그러면 아내에게 책을 헌정을 안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깔보는 것 같아요, 아내를. 왜냐하면 네가 뭘 하냐 이거죠. 네가 내 작업에 도대체 이해를 뭘 하냐 이거죠. 저 여자 같은 여자한테 무슨 책을 헌정하겠냐. 이거 비서가 차라리 나를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그 대처 여수상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요. 일본 자동차나 상품이 영국에 들어오니까 영국의 기업가들이 제발 좀 막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옮김인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오는 그런 상품을 못 막아내는 그런 기업을 내가 왜 보호해 주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16년을 산 여자가 말이죠. 2달밖에 안 된 비서한테 밀려나는 건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좀 비서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경박하고 치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인은 그 남편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왜 챙겨주지 못하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을 위해서 그 점을 좀 남편이 일에 몰두하는 것하고 챙겨주지 못하는 거에 관계를 좀 말씀하시죠. 조금 그 남성의 어떤 그 생리적인 주기를 조금 언급해야 되겠어요. 역시 남자의 경우는 20대 초반 이때 제일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성적인 욕구와 동반해서 애정의 표현이 제일 강렬합니다. 그러나 보통 30대가 들어서 중반이 될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에 빠지기 때문에 그 욕구가 전부 다 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그 주기적인 어떤 그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네. 황선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남편 얘기 중에 말입니다. 그 부인이 사랑 얘기하고 관심을 가져라 기초적인 의무 몇 가지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를 하니까 좀 저속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저속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저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부들이 저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조차 못하면서 속으로 앓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인데 차라리 좀 뭐 천한 것 같고 그러면서지만은 표현하는 것만은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랑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어쩌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두 몸이 한 몸이 오죽 될 수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평등이라는 것은 동등하고는 다른 거죠.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어떻게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어느 때 행복을 하냐.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대학원 졸업한 여성과 고등학교 졸업한 남성하고 3년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지적인 수준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신문사설 하나도 보지를 않았죠. 그림책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 나중에 그러죠. 당신 옛날에는 말이야 나하고 참 그 대화를 잘하는데 왜 대화를 안 하느냐. 대화가 통해야죠. 제가 국민학교 아이들하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남성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여성을 좋아하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죠. 그러나 결국 스스로
성장을 해야지 네. 행복을 느끼겠죠. 이제 여성과 남성의 그 정신적인 성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자기 할 일이 없고 말이죠.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그러죠. 붓글씨 배우러 어쩌라는 게 한 16년 동안 농만 쓸어버렸다.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 갭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요. 우리가 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72살 잡수시는 할머니가 사군자 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몸 안 만져보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아직은 안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인공이 얘기하셨듯이 16년 동안 녹슬었는데 뭘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좀 틀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 많은 시간의 공백 같은 걸 메꾸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저 주부 연극 교실에 나가고 연극하시고 있어요. 계세요? 네.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를 했냐고 보셨어요? 예, 봤어요.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근데 그 제가 지금 연극을 하는데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남의 생을 내가 살아보는 거. 그리고 저희는 주부극회이기 때문에 남자 역할을 여자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아, 남자가 이런 기분. 그러니까 꼭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체격적으로 좀 뚱뚱해서 남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요, 참 그 공감 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동안에는 그렇게 녹슬듯이 있었어요. 그러다 새로 시작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한 1, 2년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자기 고독의 극복 또는 자기 성장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가 돼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화가 돼요. 그리고 뒤지지 않고. 바깥 분께서 한 달 내내 사랑한다는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고 손목도 한 번도 안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상관없이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그 말을 안 하든가 손목을 안 잡게는 안 놔둔다 하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뒤에 미혼 여성이시죠?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좋은 거라고만.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의 사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 물론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물질적인 것도 좋겠지만 물질적인 게 물론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사랑이 있음으로써 그 가정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연세가 37입니다. 한창 지금 일하실 나이라고 본인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양자택일은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가정 중심으로 가십니까? 일 중심으로 가십니까? 현재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일 중심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례 얘기입니다만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남편에게 보낸 그 많은 항변 쏟아놓는 반항의 언어들 중에 들어보신 게 혹시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드라마 흐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자 쪽이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풀어나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일방적인 외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자꾸 여자 쪽에서 남자를 가정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집안에 끌어들여가지고 따끈한 국물이라도 같이 대접해 주면서 오늘 늦게 들어왔으니까 저 피곤하지 않냐고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이 드라마 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남편이 유도 5단을 한다면은 여자 쪽에서는 유도 8단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자기 발전입니다만 사회적인 발전과 함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발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 집에서 가끔 그럽니다. 이 신문에 보면은 그
강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도 있고 시내 쪽에서도 있고 그런 강좌를 이거 한번 가서 들어보지 하는 쪽으로 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뭐 양론을 입문한다든가 또 그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서 책도 팔아보고 그런 일도 좀 해봤는데 그런 쪽에서도 요새 여자들이 활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인께서는 몹시 행복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 70점만큼은 행복한 거를 생각하죠. 뭐. 박 박사님, 70% 행복이면은 그 상당히 많은 행복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굉장한 거죠. 니나 오닐이 쓴 그 개방된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부부에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느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면은 굉장한 겁니다. 강미라 씨는 어떠세요? 70%라면 대단한 거죠. 네. 근데 한국 남자분들 좋아하셔야 될 거는 여자들이 저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생애를 남자한테 걸고 있다는 건 말이죠. 희생적이고. 예.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남자 보기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자한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자기 생애를 걸 만큼 남자가 완전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능력은요. 그 남자도 여자가 불완전하듯이 똑같이 불완전하고 불안하듯이 똑같이 불안하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그 허덕이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것은 여자가 그런 환상에서는 조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최근에 저런 유사한 부부가 찾아오는 예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부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입증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팀들이 한번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결혼해서 자기 자신이 기혼 부부인 경우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한 30% 됩니다. 조금 또 부부 성생활에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한 20%, 물론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말 난 이제 이혼이라도 불사해도 좋으니까 아주 이렇게 불행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은 여성에서 한 3%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자신의 그 부부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는 사람은 그래도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중매 결혼해서 3개월 된 신혼부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로 그 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대화하는 것이 전혀 훈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저 한 번의 카운셀링 가지고도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라는 것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때 초기에 그것을 다룰 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필요하면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의뢰한다든지 또 성적인 문제는 쉽게 성치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면은 역시 이것도 분열이 오래된 부부인 경우는 역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이 박사님 말씀 중에 남자는 40대 쪽으로 갈수록 좀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여성들은 그쪽에 갈수록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가정이나 그 문제가 다 40대 부부에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흔히 다이아몬드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 형으로. 그래서 이제 40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남녀가 비슷하게 갑니다. 네,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 시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서로의 이제 그건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부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부부가 결혼해서 심리적으로 겪어가는 그 가정이 좀 있습니다. 가정이. 그 중에 재미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그 신혼의 꿈에 삽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괴로워서 그걸 갖다 타협을 하죠. 결코 내 결혼이 불행하지 않다. 그러다 중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문제나 뭐 여러 문제를 부닥치는데
이때 자기 자신의 새로운 지금 이 우리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새로운 어떤 혼돈을 거쳐서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은 남편대로 역할, 부인은 부인대로 역할, 어떻게 보면 각자 노는 거죠. 거기서 안정성을 찾습니다. 네. 이 드라마 속에서 무슨 뭐 생과부 또는 허벅지를 꼬집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그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여성들의 그 육체적인 행복하고 남편과의 횟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 만족스러운 상담례가 있으시면 예를 들자면 만족스러운 그 부부 관계의 경우는 확실히 그 여러 가지 그 부부 성생활이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말하는 구체적인 성행위가 그러지 않은 군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부 간의 유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형성 관계 중요한 요소가 그 부부 성상이라는 것이 그 입증되는 셈이 되죠. 그런 그 내용들이. 어쨌든 그 살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사님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순전히 또 육체 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저는 뭐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생리적인 면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성 욕을 많이 욕을 했으니까 저도 또 욕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남성의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여성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편이 출세를 하면 할수록 자기와의 거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바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또 남편이 출세하면 할수록 자기와 떨어진다는 그런 그 심리적인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상담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일벌레 중에 저 하나입니다만은 사실은 도대체 왜 일을 하느냐 하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좀 본질적인 질문을 가끔은 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일 자체의 보람도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세차게 그 개미 쳇바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남성은 한번 좀 정지해서 호흡을 한번 쉴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괴로운 사람들의 그 해결 방법으로 황 박사님은 호흡을 한번 정비를 하고 여유 있게 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박사님 어떠십니까? 우선 먼저 남편의 아내는 우선 자기 배우자가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결혼 전에는 가장 자기가 그래도 사랑했고 자기가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늘 좋은 동반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어느 부부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완전한 결혼이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수많은 결정과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것이 무슨 파국으로 몰아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부부 간의 어떤 신뢰를 갖는 거.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화인데 결국은 대화 중에서도 대화의 행위라든지 내용이나 혹은 어떤 지적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대화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 평소에 그런 그 신뢰를 부부 간에 늘 이렇게 적어도 남편이 바깥에서 하는 일을 내가 집에서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또 남편도 자기 아내가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온 가정에서 하는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만이 결국은 어떠한 그 가정적인 위기도 수리를 극복할 수 있다 봅니다. 강 여사께서는 해결 방법으로 어떤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기 세계를 이루라 뭐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런 중에 가장 쉬운 게 이제 무슨 나가서 무슨 뭘 배운다든지 뭘 활동을 해보는 거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자칫 잘못 나갔다 참 많이 다쳐요. 그리고 거리만 돌아다니고 먼지만 쏘이다가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더 고독해지고 더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자를 어떻든 절망시킨 건 남편이니까 이 여자를 일으켜야 되는 것도 남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니까 뭘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걸 배우게 좀 해주는데
이 여자가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인들이 모여서 뭘 할 때 정말 꽃다발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이 여자가 뭐 전문가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만든 그 아마추어리즘 말이죠. 그걸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하라 그러고도 그걸 또 비웃는다고요. 근데 또 여자들은 그걸 하면서 또 실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꽃꽂이를 하면 맨날 자기 안방, 침실, 식당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좀 더 어디 창조적인 데다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수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금방 한계에 오고 그다음에 실증이 나는데 그런 생활을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해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저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모르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성 인력이나 아니면 중간층들이 나가서 뛸 수 있는 그 아마추어리즘을 좀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대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발표회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뭐 작가가 되지 못하면 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남편이 생각한다면 또 좌절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 같이 손을 이끌고 좀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잘 해낼 겁니다. 이 여자는 또. 네. 황 선생님께서 결론 삼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우선 그 친구들 얘기를 듣지 말아야 돼요. 이제 친구의 남편 뒷조사를 하는 친구들을 믿는 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농담이지만 사실 농담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인데 아까 돈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죠. 아마 가장 천한 방법은요. 돈을 쾅쾅 써보세요. 복수하듯이. 이 남성은 돈의 그 가치를 잘 아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눈이 확 떠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천한 방법은 방법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를 양쪽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다 해가지고는 평행선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네. 결국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더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편 쪽으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은 일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돈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또 감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있어서 돈이나 일이나 감투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그거를 깨달으셨거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만족하게 해주나 그거를 연구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